모두 반갑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을 이끌어 주실 주역들을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게 됐습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의 파고 앞에서 첨단 산업 경쟁력 그리고 과학기술력이야말로 경제력이고 또 안보력이고 국력의 제1지표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할 주인공들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되돌아보면 언제나 한 발 앞서서 첨단 과학기술에 투자한 국가는 번영을 이뤘고 이를 소홀히 한 국가는 쇠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첨단 기술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 교체 주기가 무척 빠르다는 점, 그리고 개인과 국가 모두 변화를 놓치면 소외된다는 점입니다. 얼마 전까지 위기론에 시달리던 반도체 산업이 구조적인 초호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혁명은 우리 산업과 삶 전반을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몇 년 뒤 어떤 첨단 기술이 새롭게 등장할지, 또 산업 지형이 어떻게 격변할 것인지 예측하기가 매우 어려운 대전환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것인지, 또는 도태의 위험에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추격자가 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준 절호의 기회를 활용해서 인공지능 시대 그 다음의 먹거리를 우리가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함께 논의할 7가지 첨단 기술 7대 시드 프로젝트는 우리 경제의 차세대 성장 엔진인 동시에 국가의 핵심 전략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도약을 이끌어낼 혁신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뿌린 첨단 기술 씨앗들이 미래에는 거대한 나무로 자라나서 새로운 메가 프로젝트로 자라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전을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총력을 다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첨단 과학기술 강국이자 인재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 역량과 기술력만이 아닙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가득 찬 여기 계신 과학기술인들, 또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꿔내는 우리 국민들의 위대한 역량이야말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입니다. 우리 혁신 기업들과 또 혁신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하고 또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확실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의 고견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입니다. 허심탄회하게 의견들을 주시면 우리 정부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민간 전문가 두 분의 제언을 듣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김승환 교수님의 AI 대전환을 위한 에너지 기술과 공급망에 대한 발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에너지의 미래를 책임지는 대학 한국에너지공대 교수 김승환입니다. 저는 오늘 미래 에너지 기술을 전체적으로 조망하는 발제를 준비했습니다. 흔히 얘기하기에 AI 시대의 경쟁력은 5가지 계층으로 구성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가장 토대가 되는 것은 풍부하고 청정한 에너지의 확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확보라는 것은 단순히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넘어서서 에너지를 조달하고 운송하고 그리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AI 공급망 측면에서 대체불가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기후재난이나 안보 위기가 있어도 흔들림 없는 안정적인 전력망, 그리고 AI 기술을 바탕으로 유연하고 효율적으로 최소한으로도 전력망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리고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혁신적 하드웨어를 스스로 생산하고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까지가 필요합니다.
전력망을 연구하는 학자의 입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청정 자원들의 포트폴리오입니다. 특정 기술이 특정 기술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가장 손에 잡히고 있는 그리고 가장 빠르게 설치할 수 있는 태양광 배터리, 그리고 이들은 결국 차세대 텐덤 전지 그리고 차세대 배터리로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계속 혁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을 기반으로 연료전지 그리고 가스터빈도 이제 보조 수단으로 반드시 활용을 해야 됩니다. 다만 이런 자원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책임과 대안을 같이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 대규모 해상풍력이 태양광 발전이 밤에 발전하지 못한다는 그런 한계점을 보완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대규모로 설치가 되기 시작하면서 규모의 경제가 발현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SMR, 소형 모듈 원전이 날씨에 무관하게 대형 산업부와 인근에 배치되어서 최적의 기저부하를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SMR이 생산한 고온열이 난 감축 분야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안한데 뭔 감축 분야에서? 난 감축 분야. 감축이 어려운 분야를 난. 난 감축 네. 분야.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메가 프로젝트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지만 송전망을 그렇게 빠른 속도로 설치해 나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될 것은 AI 데이터 센터, 반도체 팹, 로봇 팩토리 같은 우리가 메가 프로젝트를 통해 추진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스스로 에너지를 자립하고 제어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는 것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많아지면 이들이 군집을 이룰 수가 있고요. 그런 지역 클러스터가 중앙 전력망에 어떤 재난이나 안보 문제가 생겼을 때 잠시 떨어져서 홀로 생존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국가망으로 재결합되는 그런 조금 혁신적인 오퍼레이션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이트나 각 지역이 이런 식으로 운영될 수 있다면 중앙에서 전력망을 설계하는 쪽에서도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 송전망은 한 개, 두 개의 사고가 동시에 일어날 것까지 대비해서 굉장히 여유를 두고 짓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각 부하나 각 지역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다면 송전망을 굉장히 최소화하면서도 전력망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실시간 상황에서 이런 대응을 인간이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 AI의 개입이 필요한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용 AI들은 사실 전력망의 특수한 물리적 데이터나 물리 법칙을 학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력 관련된 기관들 서버 안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파편적인 데이터들을 합쳐서 이들을 그리드 전용 AI 파운데이션 모델로 진화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만 혁신이 일어난다고 이런 전력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런 어떤 혁신적인 과거에 상상할 수 없었던 운영 방식을 버텨줄 수 있는 혁신적인 하드웨어들, 그리드 포밍 인버터, DC 설비들, 이스테콤, ESS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루면서 물리적 기반을 갖춰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졌을 때 진정한 분산형 전력망을 이루고 덜 짓고 더 수용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 시스템에서 이런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으로 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지금껏 다루지 못했던 새로운 안보 이슈가 발생을 합니다. 배터리, 혁신적인 전력 설비들, 반도체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다양한 자원들이 핵심 광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중에서도 다수가 현재 특정국 의존도가 80에서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달 다변화, 비축, 재활용, 동맹국 협력 같은 전방위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제 가능한 광물 공급망을 구축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하나로 연결되고 동시에 추진될 때 우리나라는 진정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결국 이 기술의 미래는 이를 뒷받침하는 에너지와 공급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포항공과대학교 장진아 교수님의 미래 대도약을 개척하는 첨단 기술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포항공과대학교 기계공학과의 장진아입니다. 저는 오늘 발표에 앞서서 제 개인적인 배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학부 때는 기계공학, 기계 설계를 전공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하고 있는 연구는 바이오 프린팅 인공장기의 영역입니다.
그 말은 이미 지난 16년, 20여 년 동안 이런 바이오 프린팅 분야와 같은 영역에서 생물, 재료, 기계공학, 화학 그리고 의학의 융합으로 이미 초융합 기술이 많이 축적되었다라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연구 개발뿐만 아니라 이를 다루어낼 수 있는 인재도 충분하게 대학에선 양성을 하고 있고, 이를 위해서 대학 내부에서는 학문 간 경계를 파괴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초융합 기술을 더 수행하자라는 모토보다는 이것을 산업과 어떻게 연결할 것이냐를 이야기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즉, 기존에 있는 산업과 기술의 연계는 단순히 실증으로만 많이 이야기가 되어 왔는데요. 그뿐만 아니라 현재 있는 산업 생태계 내에서 이러한 영역이 어떤 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재편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국가 차원의 전략적 투자 그리고 산업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는 영역에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에는 최근 보고서에서 6개 국가 과학기술 미션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 요소 기술이 아니라 이것을 미션화했다라는 포인트이고, 이것을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포인트입니다. 중국은 3층 산업 구조 전략을 통해서 미래 산업이 어떠한 영역으로 재편될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첨단 기술 확보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투자를 강화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반도체 화학 플랜트와 같은 정밀 제조 그리고 대규모 공정 관리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미 다 아시다시피 아주 새로운 도메인에서, 즉 바이오 의약품 위탁 세발 생산이라는 영역에서 약 10여 년 만에 신산업 부분 세계 1위를 달성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능했던 이유는 아주 시장보다 앞선 과감한 투자로 선점 효과를 확보했다라는 포인트이고요. 속도감 있게 증설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품질과 규제 신뢰는 글로벌 기준으로 운영했다라는 점이 있으며, 국가에서는 이를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의료산업 생태계를 적재적소에 구축했다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산업 분야에서도 빠르게 세계적인 규모를 달성할 수 있고 충분하게 글로벌 패권 선점이 가능하다라는 포인트를 하이라이트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런 역량을 보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투자 시기나 규모 같은 부분을 놓치게 되면 선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중국과 일본 기업들도 이미 공격적인 투자로 바이올로직스 사업에 대해서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투자 시기 그리고 규모를 놓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직 진입 장벽이 형성하기 이전 단계인 첨단 기술에 대해서 씨드를 뿌리고 조금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키워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첨단 기술이 어떻게 미래 변화를 현실로 만들 수 있을지 그 방향을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미래 세대의 제언에 답하는 두 건의 정책 발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님의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 기술에 대한 발표를 듣겠습니다. 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을 완성하는 미래 개척의 엔진 첨단 기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무거운 주제 얘기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좀 가볍게 좀 시작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사당 사진인데요. 우리 어렸을 때 이런 얘기들 있었습니다. 이 국회의사당 지붕이 열리면 이것이 나타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뭔지 맞추실 분? 이미 나와 있나요? 아닌데요. 이 자료에 다 써놨답니다. 네. 네. 아마 그 장관 이거 김성환 장관 이거 그림 안 그려서 몰랐을 거예요. 그림이 어디 다음 장에 네, 이 자료를 미리 들어갖고 지금 피규어도 준비했는데 이게 아쉽네요. 네, 아무튼 이 로봇 태권브이입니다. 또 이제 홍보 하나 좀 제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우정사업본부에서 이게 태권브이가 76년에 이제 나왔는데요. 50주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념우표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맞추신 분들한테만 드리려고 했는데 대통령 모든 분들께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약간 좀 김은 샜지만 김이 좀 샜어요. 아쉽게. 네. 다음 자료가 이렇게